안녕하세요. 대학을 4번 다닌 남자 시험 중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기업 지역 할당제입니다. 요즘 들어 시험 중독님, 지역인재 할당제가 공기업에서 엄청 큰 메리트로 작용해서 서성한 밑으로는 지고고가라고 하던데요.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요. 라는 부류의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 영상에서 공기업 지역 할당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분석해 볼 것이고 위의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공기업 지역 할당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죠.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대 육성법과 혁신도시 특별법입니다. 지방대 육성법 제13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공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력, 참 애매한 단어죠. 때문에 이 법 외에 혁신도시특별법 권고사항이 존재하기 전인 2012년에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8%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후 2013년도부터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권고하면서부터 지역인재의 채용률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6년에 13.3%에 이르게 됩니다. 권고는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왠지 노력보다는 더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2018년 1월 혁신도시특별법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개정된 내용은 권고가 아닌 의무입니다. 작년 2018년에 지역인재 의무 채용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증가하게 되고 2022년에는 의무 채용이 30%가 되게 한다는 내용이죠. 이런 의무가 무서웠는지 작년에는 목표치 규정인 18%를 훨씬 초과하는 23.4%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럼 지역인재란 무엇일까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대학을 가실 예정인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졸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 2항을 살펴보면 이전된 공공기관이 있는 지방의 대학 졸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에 경북 김천으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때문에 경북 및 대구 소재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올해 신입 채용 시 21%의 할당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20년을 살다가 경북대를 졸업한 학생은 도로공사에서 할당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경북에서 20년을 살다가 인서울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할당 혜택을 받을 수 없죠. 이게 참 말이 많아서 올해 6월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지역인재 범위를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기서 지역 할당이라는 규정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올해가 19년이니까 21%의 지역 할당이 의무화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79%는 지역 인재를 제외한 수도권 인재들끼리 경쟁하고 21%는 지역 인재들끼리만 경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지역 인재, 수도권 인재 가릴 것 없이 모두 경쟁을 한 다음 선발된 인원 중 지역 인재의 비율이 21%가 안 되면 정원외로 추가 채용을 하는 것이 지금의 지역 할당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국도로공사에서 신입사원 100명을 뽑는데 아무 메리트 없이 서류 거르고 필기고사 치고 면접 봐서 공정하게 뽑아놨더니 최종 합격자 중 경북, 대구 소재의 학생이 15명이고 그 외의 합격자가 85명이었다면 지역할당 의무 채용에 6명이 부족하므로 탈락자 중 경북, 대구 소재 대졸자 6명을 추가로 채용해 85 플러스 21로 106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역할당 의무 채용은 문제가 없는 제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공기업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문제입니다. 좀 전에 예시를 들었던 도로공사의 100명 채용에서 얼핏 보면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6명을 계획보다 더 채용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 채용에서 6명을 덜 채용하게 될 겁니다. 채용 규모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94명을 채용해야 할 것이고 다음 연도는 심지어 의무 채용이 3% 증가합니다. 할당 비율이 더 커지기 때문에 추가로 채용되는 인원은 많아질 것이고 다음 연도의 채용 인원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경북, 대구 지역 소재의 대졸자들이 정말 우수해서 할당 의무화에 의해 추가로 채용되는 인원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아마 나란 일 하시는 높은 분들이 이런 의무화를 하면 우수 학생들이 서울에 편중되지 않고 분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짜셨겠지만 정말 뭐 아니면 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기획대로 우수 학생들이 지방으로 분산되어 정책의 효과를 내거나 아니면 정책이 실패하여 해가 지날수록 공기업 취업이 헬게이트가 열리거나
둘째 방법은 가산점입니다. 모든 공기업은 아니나 일부 공기업에서는 지역 인재에게 서류 전형, 필기고사, 심지어 면접 전형에서까지 추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적게는 1%에서 많은 곳은 5%에 육박하죠. 공대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4대 발전소 중 하나인 한국 남부발전의 가산점을 봅시다. 남부발전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부산 소재의 대졸자에게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부산 외의 비수도권 대졸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필기고사 전형에서 부여합니다. 필기고사 한 문제로 갈리는 싸움에서 5%의 가산점은 두 문제 이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공기업의 높으신 분들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높은 가산점을 주지 않고 실력대로 뽑아 넣으면 분명 21%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채용을 하여 내년 채용 인원을 줄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력한 가산점을 주면 당연히 해당 지역 인재가 필기에 많이 합격해서 면접에 가고 최종 합격자 비율도 얼추 맞춰지겠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년까지 강화될 지역인재 할당 30% 의무화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속하는 법안이고요.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린 지방대 육성법을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올해 4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40%까지 의무화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나 만약 통과된다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도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고 30%까지 늘렸을 때 발생하는 지역 균형 발전의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분석한 후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때 추가적인 법안을 발의하든가 해야지 너무 섣부른 법안 발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험 중독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다 통과된 법안이고 우리가 아무리 울고불고 떠들어봐야 2022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역인재 할당은 30%가 의무화됩니다. 때문에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자신이 이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면 최대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현재 고등학생 및 N수생이라면 자신의 가치관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에 비중을 두고 싶다면 직어국을 가시면 되는 거고 서울대학 라이프가 주는 이점이 더 끌린다면 서울권 대학을 가시면 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면 등록금이 싼 직어국은 한 번 더 고려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현재 자신이 지방 소재 대학을 재학 중이라면 해당 대학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공기업을 집중적으로 노리시면 될 겁니다. 가장 곤란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은 인서울 하위권 대학생입니다. 사기업 취업 시에는 인서울 상위권 학생들에게 치이고 공기업 취업 시에는 지방대 학생들에게 치일 테니 말이죠. 분명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영상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지역인재 30% 할당은 의무입니다. 공공기관 취업에 비중을 둔다면 인서울 하위권보다 직어국은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인서울 라이프가 주는 이점은 포기하셔야겠죠.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정 대학을 비하하는 댓글은 삭제됩니다.